어머님, 빨리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세요. 저는 친정엄마랑 여행 좀 다녀올게요.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며느리와 사돈의 태도가 너무 속상해 남편과 복수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박자영이라고 합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춰오는 오후, 무거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으니 손이 시리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견뎌야만 했죠. 오늘도 며느리 서인이가 점심을 먹고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라며 명령조로 말하고는 친정엄마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힘들면 안 해도 돼. 남편이 제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물어왔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늘 하던 일인걸요. 하지만 마음이 상한 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결혼한 지 30년 넘게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제가 며느리에게 하인 취급을 받고 있다니 섭섭함과 분노의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서인이는 결혼 초에는 참 예의 바르고 싹싹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지요. 특히 친정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졌지요. 사돈은 항상 우리 서인이가 바빠서 정신이 없죠. 부모님이시니 이해해 주셔요. 라며 며느리의 행동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랬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서인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님, 저희는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으니 아이들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도 해주셔야 해요. 그 순간 무엇인가 목에 걸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은 그런 며느리를 탓하기는커녕 며느리 옆에서 거들었답니다. 그러게요. 젊은 부부들이 데이트도 하고 바람도 쐬러 나가야죠. 사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사돈과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 말을 아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지요.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며느리들은 다 그런 거래. 저녁에 남편은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했나요? 최소한의 예의도 없잖아요. 남편도 속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젊은 세대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며칠 후 사돈이 다시 집에 찾아와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를 한 수저 떠먹어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사돈, 이거 너무 짠 것 같아요.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이들한테 먹이질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요리해온 자신의 솜씨를 이렇게 당당하게 불평하다니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아, 그래요? 싱겁게 해볼게요. 사돈은 저희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는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사돈, 요즘 우리 서인이가 육아가 너무 힘든가 봐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봐도 너무 지쳐 보여서. 우리 대화를 남편이 거실에서 듣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를 억누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자기 집에 와서 아내를 이렇게 형편없이 대하다니.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자 겨우 참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침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참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이 날 듯 했어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잖아요. 서인이는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고 사돈은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이건 도를 넘었어. 아무리 며느리고 사돈댁이라지만 이건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서러움에 복받쳐 남편에게 안겨 크게 울어버렸답니다. 여보,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서인이한테도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은 결혼 이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속마음 깊은 곳에서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다 갚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인이가 또다시 저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명절 준비 미리 해 두셔야 해요. 저는 엄마랑 여행 갈 거거든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뭐? 명절 준비를 혼자서 다 하라는 거니?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계속 말을 했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봐주세요. 3일 정도 있다 올게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안은 정막이 흘렀고 저와 남편의 마음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남편이 단호히 대답했지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며칠 후 사돈이 며느리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둘만의 여행이 꽤 만족스러운 듯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머님, 저희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다 하신 거죠?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남편과 둘이서 온갖 준비를 다 하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사돈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돈, 집 가구가 다 너무 낡았어요. 요즘 트렌드랑은 하나도 안 맞네요. 남편이 신문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탁자에 내리쳤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서인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니 이 집을 고치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 감각으로. 저는 모든 걸 체념해 버린 듯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겠다니 기가 막힐 뿐이었죠. 서인이도 옆에서 거들었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 소파도 너무 오래됐고 장식장은 너무 촌스러워요. 사돈은 며느리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네요. 그러게 시골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아. 서인이 너가 좀 세련되게 바꿔봐.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의 눈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요. 우리 부부의 집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뭐라고요? 시골 냄새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은 제 말에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지요. 아, 그냥 하는 말이죠? 사돈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좋은 가구가 참 많잖아요. 며느리도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답니다. 어머님, 명절에 손님들 오시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먼저 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돈, 우리 서인이가 육아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좀 더 배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절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남편은 신문을 소리나게 접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은 남편을 힐끔 보기만 할 뿐 계속 말했어요. 사돈 어른,
할아버지가 손자 돌봐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시죠? 요즘 할아버지도 육아에 참여하는 시대잖아요. 네, 육아 참여요?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당연하죠. 우리 서인이 혼자 애를 키우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 말에 저는 바로 끼어들었지요. 그럼 서인이는 뭘 하나요? 제 말에 서인이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생활이란 게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해요. 사돈은 서인이를 두둔했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사돈이 이해해 주셔야죠. 남편이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듯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 다 키웠는데 자식의 자식까지 감당하는 겁니까? 사돈은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사돈 어른, 왜 갑자기 이러세요? 당연한 말씀을 왜 하고 계세요? 당연하다니요. 저의 목소리가 커져 버렸습니다. 서인이는 이런 상황이 짜증났는지 어머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요즘은 시부모가 며느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옆에서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곤 말했지요. 사돈, 요즘은 우리 때랑은 달라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와 사돈이 돌아간 후 저희 부부는 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젠 못 참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인도 아니고 남편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요. 사돈댁이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도를 넘어도 많이 넘었어. 서인이도 서인이지만 사돈은 더 가관이더라고. 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건지. 라고 말하며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겠어. 뭐를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고 사돈 집에 가서 똑같이 해주자고.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있으니 남편은 왜, 우리는 그럼 안 돼. 그쪽에서 먼저 예의 없이 행동했잖아. 우리도 할 말은 해야지. 이제 이미 제 마음엔 그동안 쌓인 모욕감과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당당해져요. 남편은 저에게 주소를 적어둔 메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당장 사돈네 집에 가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오자. 저는 마음 한편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온 것 같거든요. 사돈이 우리를 깔보고 있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죠. 좋아요. 내일 같이 가요. 우리가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다음 날 오후 저희는 사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풍기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남편이 손을 꽉 잡아주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초인종을 누르자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사돈. 안녕하세요. 저희예요. 서인이 시댁. 아, 사돈. 잠시만요. 문이 열리자 사돈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나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수수해 보였지만 여전히 도시적인 세련됨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는 억지 밝은 모습으로 깜짝 방문이죠. 사돈 집 구경도 하고 싶었고요. 아, 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사돈이 집은 정말 깔끔했답니다. 모든 가구가 세련돼 보였고 인테리어도 잡지에서 본 듯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지만 동시에
우리 집이 시골 냄새가 난다는 사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사돈, 집이 정말 멋지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지요. 사돈은 제 말에 자랑스러운 듯 웃으며 만족해 했지요. 서인이도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냥 구경하러 와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는 무거웠지만 며느리와 사돈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요. 여기 앉으세요. 커피 끓여 드릴게요. 사돈은 주방으로 가더니 믹스 커피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기만 했어요. 저는 사돈을 대접할 때마다 항상 정성스럽게 끓인 차를 내놓았었는데 사돈은 간편한 믹스 커피를 내는군요. 커피를 내밀며 이거 마트에서 싸서 사와 본 건데 시골에서 오셨으니 못 드셔봤겠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사돈은 웃으며 커피잔을 성의 없이 내놓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순간 서로 눈을 쳐다봤어요. 또 시작이었죠. 시골에서 온 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요. 아,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사돈도 아시잖아요. 촌스럽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사돈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은 이미 굳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얼굴을 찡그렸어요. 사돈, 이거 너무 밍밍하네요. 물 탄 것 같아요. 사돈은 당황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요? 제가 커피 타는 게 서툴러서. 우리 집에서는 이런 믹스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너무 싸구려 같아서. 사돈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집에서 더 고급스러운 커피를 마시거든요. 서인이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사실대로 말한 건데 문제 있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나 집 거실과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실 선반 위에 있던 도자기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사돈, 이거 진짜예요? 네, 당연하죠. 저는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 이거 가짜네요. 진짜처럼 만들긴 했는데 쉽게 티가 나는데요. 사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지요. 그 도자기는 사돈이 가장 아끼는 애장품이었거든요. 그게 가짜일 리가 없는데요. 사돈,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골동품을 많이 봐서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명백한 가짜예요. 짝퉁이요. 사돈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고 남편도 일어나 집안을 구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돈이 아끼는 장식품을 하나씩 만지며 살피더니 이거 다 싸구려네. 백화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남편의 행동에 서인이는 너무 놀라 아버님, 그걸 손으로 만지시면 왜 더러워져서 싫어? 우리 손이 더러운 거야? 사돈과 서인이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죠. 저는 갑자기 손이 미끄러진 척을 해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어머, 사돈. 진짜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져 버렸네요. 도자기는 바닥에 산산조각이 난 채 널브러져 있었지요. 사돈은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사돈, 그건 제가 아끼는. 미안해요. 그런데 어차피 가짜인데 상관없잖아요. 사돈은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인이는 화를 내며 말했지요.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죠? 뭐, 일부러라니. 아니다. 실수였어. 실수. 저는 태연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제 실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장식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이 집 물건들이 다 부실해.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단 말이야. 아,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왜? 우리가 집 구경하는 것도 불편한 거야? 서인이의 말에 남편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한 듯 말했어요. 구경은 하셔도 되지만 함부로 만지지는 마세요. 제발요. 뭐라고요?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한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돈. 사돈이 우리 집에 찾아와 한 말들이 기억나지 않나 보죠. 시골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리 집 가구도 자기 맘대로 바꾸라고 했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었잖아요. 그때 서인이가 끼어들었지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조용히 말해보세요. 뭐, 조용히 지금 내가 한 말로 충분했지. 내가 왜 차분할 수 없는지. 이제 우리 차례야. 남편은 마음 편하다는 듯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인아, 우리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너희 엄마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저희는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당황해하는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사돈과 서인이는 저희의 변한 태도에 많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시부모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했거든요. 사돈 어르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라. 남편은 냉소적인 웃음을 보였지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죠.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사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돈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트로피와 상장이 진열돼 있었지요. 어디 보자. 이것들이 그렇게 대단하다지요. 아버님, 그건 제가 받은 상들이에요. 그래? 상으로 받았다고? 남편은 옆 칸에 있는 다른 트로피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에 다급하게 말리듯 말했지요. 사돈 어른, 그건 제가 동네 부녀회에서 받은.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부녀회라.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자랑하고 있네. 라고 하며 트로피를 대충 제자리에 놓는 척하며 일부러 기울어지게 두었지요. 사돈은 서둘러 바로 세웠습니다. 저는 서인이를 보며 말했어요. 서인아, 너도 참 잘하더라.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거. 어머님, 제가 언제, 제 말에 서인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언제? 매번 그랬지. 설거지 해달라. 아이 봐달라. 명절 준비해달라. 내가 일하는 동안 너는 뭘 했어? 서인이는 제 말이 억울하다는 듯 어머님, 저도 제 할 일이 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육아가 힘들다고?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내 자식을 혼자서 키웠어. 시부모님을 모시면서도 누구 도움도 없이. 그 말에 사돈이 딸을 감싸듯 말했어요. 사돈,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요. 예전처럼. 저는 사돈의 말을 딱 잘라 시대가 달라지긴 했죠. 하지만 예의까지 다른 건 아니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그런 말을 하건 말건 장식장을 또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식장 참 화려하네요.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비싸 보입니다. 그러자 서인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우리 가족이 힘들게 모아서 힘들게 모아서 우리도 힘들게 모았는데 그걸 시골 냄새 난다고 버리라고 했지. 라고 말하며 남편은 장식장 문을 열어 유리잔을 꺼내기 시작했죠. 사돈 어른, 그건 제가 아끼는 우리 집 소품들인데. 그러자 남편이 그래, 우리도 우리 집 가구를 참 아끼는데 그걸 촌스럽다고 했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손에 있던 유리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사돈이 비명을 질러버렸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태연히 아,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남편의 사과에는 진심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답니다. 서인이는 참다 못해
화를 내버렸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부러라니 너희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한 건데. 저도 남편 말을 거들어 주었지요. 맞아.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돈이 울먹이며 유리 조각을 주우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돈을 내려다보며 했어요. 사돈이 우리 집에서 음식에 대해 평가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요? 사돈, 그건 정말 정말 우리를 무시한 거 맞잖아요. 남편은 거실 끝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있는 화분을 집어들었지요. 사돈이 정성을 아주 많이 기울인 것 같아 보인 난초였답니다. 우리 집 화분보다 별로네. 사돈 어른, 그건 제가 몇 년째 기르고 있는 뭐, 몇 년이나 평생 기르신 거군요. 그런 후 남편은 난초를 뿌리채 뽑아 버렸습니다. 급기야 사돈은 엉엉 울며 말했지요.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뭘 원하냐고? 우리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당해보라는 거야. 서인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요. 경찰? 좋아, 경찰 불러봐. 남편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당한 거 있으니 다 신고해야겠네. 응? 며느리가 친정엄마랑 작당하고 시부모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시댁에 와서 모욕적인 말 한 건 모두 증인도 있거든. 사돈과 서인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돈, 서인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니?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사돈은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신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돈 어르신,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나가 주세요. 제발요. 남편은 비웃어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얼마짜린데 그만하라는 거죠. 라고 말하고 주방에 보이는 크리스탈 접시를 식탁 모서리에 올려두자 접시는 바닥으로 기울어 떨어져 버렸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돈은 이미 망연자실한 듯 정신을 놓은 듯 했고 서인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을 미쳤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저는 서인이를 째려보며 말했지요. 미쳤다고 했냐? 너와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더 큰 소리로 서인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 저는 기가 막혀 목소리가 커졌지요. 뭘 했냐고? 너는 나를 하인처럼 부렸고 너희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모욕적인 말을 했어. 그동안에도 남편은 장식장 물건이며 주방의 유리컵들을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답니다. 서인이는 그만하라고 남편의 손을 막았지만 남편은 서인이의 손을 뿌리쳐 버렸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낸 상처보다는 훨씬 작은 거야.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고 카페트는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기분이 조금은 느껴져?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망가져 버리는 기분 말이야. 사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만 하고 있었어요. 서인이가 사돈을 부축하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집을 부수는 거잖아요. 서인이가 버럭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서인이를 쳐다보았지요. 집을 부순다고? 너희는 우리 부부의 마음을 다 부숴버렸어. 그러자 서인이는 아무리 마음을 부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서인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말했어요. 이제 경찰을 부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좋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경찰 불러라. 우리도 지금까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고발할 거다. 네? 정신적 피해요? 그래. 며느리와 사돈의 지속적인 모욕과 무시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지.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 저의 말에 서인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자 사돈이 무릎을 꿇고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동안 저희가 한 행동 다 사과드려요. 저는 사돈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진작 그럴 것이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니깐 이제 그만해 주는 거야.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이제 사돈의 집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 버렸어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조금은 해소된 듯 했답니다. 남편은 부서진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잊지 말거라. 우리 마음이 이 정도였어. 너희들이 짓밟아버린 우리 마음 말이야. 사돈과 서인이는 유리 조각을 청소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고 돌아갈 시간이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다. 서인이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가신다고요? 이 상태로? 왜, 우리가 치워줘야 하니? 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황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서인이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한 번도 치워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았어. 저희는 집을 나가며 다시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돈, 서인아, 우리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사돈과 서인이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두려움과 분노,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있겠지요. 사돈과 서인이는 엉망이 된 집에 남겨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주체되지 않았거든요. 분노는 해소되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해는 의문이 남아 있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 부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요? 그러자 남편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후회는 없어.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참았어요. 이제 속은 시원해진 듯해요. 말을 하며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사돈의 집에서는 모녀간의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엉망이 된 거실에서 사돈은 서인이를, 서인이는 사돈을 비난하고 있었죠. 다 너 때문이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잖아. 서인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사돈은 머리를 감싸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했지요. 저녁이 되어 민서의 남편이자 저의 아들인 준우가 퇴근을 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준우는 엉망이 된 집을 보고 너무 놀랐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도둑이라도 들은 거야? 서인이는 준우에게 달려가 안기며 말했지요. 여보, 당신 부모님이 와서 그러자 준우는 화를 내며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서인이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사돈이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고 갔어.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왜? 서인이는 억울한 듯
울며 말했답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오셔서 준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뭐? 실수했다고 집을 이렇게 만든다고? 준우는 집을 보며 심각함을 알았다고 했지요. 이 정도로 집을 망가뜨릴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진정하고 제대로 말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서인이와 사도는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준우는 다시 단호히 물었답니다. 빨리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말 안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직접 가서 들을 거야. 그러자 서인이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어머님께 좀 무례하게 대하긴 했어. 설거지도 해달라고 했고 아이를 봐달라고 당연하게 부탁을 했어. 준우의 얼굴이 굳어져 버렸어요. 자기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사돈도 입을 열었지요. 나도 사돈네 집을 좀 좋지 않게 말했어. 시골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준우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서인이는 변명하기에 바빴죠. 나도 모르게 그냥 일어난 거야. 부탁드리면 항상 말없이 해주시니깐 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거라고. 준우는 화가 나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어쨌든 당신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그러자 사돈이 울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장모님. 아니에요. 장모님과 서인이가 도를 넘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준우는 부서진 집을 둘러보며 계속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가족 관계가 깨져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 그리고 서인이도 장모님도 진심으로 반성해 주세요. 서인이와 사도는 준우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준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준우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준우의 모습이 참 난처해 보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았고 남편이 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인이와 장모님 일로 두 분이 화가 많이 나셨죠? 내 아들 준우가 서인이와 사돈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걸 보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다른 마음이었나 봐요. 남편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말했어요. 준우야, 서인이와 사돈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야. 그러자 준우는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인이와 장모님이 신뢰를 범했어요. 저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막았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이 나와 버렸습니다. 준우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만 편하게 앉거라. 그러자 준우는 아니에요. 어머니, 제 아내가 잘못한 것이니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가 말했지요. 사실 우리도 심하긴 했어.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러자 준우는 아니에요. 그러실만 했어요. 지금 서인이와 장모님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서인이를 잘 타일러 볼게요. 일주일 후 준우의 중재로 양쪽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네 카페에서 만났지요. 서인이와 사도는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여유 있게 앉아 있었죠. 하지만 두 가족이 함께 앉아 있으니 어색했답니다.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서인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심했어.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자 사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잘못했는걸요. 남편도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집을 엉망으로 만든 건 미안해. 서인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아버님, 저야말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대할 자격은 없는 건데,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준우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서인이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조심하고 잘할게요. 저도 서인이에게 다정히 말을 건넸어요. 서인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나도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 그렇게 네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몇 달이 지난 뒤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서인이는 예전과 달리 우리 부부에게 정중하게 대했고 사돈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는 어머님이 해주셨으니 정리하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서인이의 변한 모습이 참 뿌듯했지요. 남편도 서인이의 달라진 태도에 흡족해 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준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 앉아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은 참 소중한 거야. 나도 너무 좋구나. 서인이가 제 곁으로 가까이 앉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지 오렴. 편하게 와. 라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답니다. 아직도 갈등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확실해졌지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가 있지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실수를 해도 큰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라는 걸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